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2022년 정권 교체의 새날이 밝았습니다. 이 정권 교체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나가는 대장동 버스를 찾아왔습니다. 바로 이것이 대장동 버스고, 이 대장동 버스를 기획하고 또 대표하는 최인식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대장동 버스 이게 뭡니까? 이 대장동 버스는 새해 이제 이 대한민국의 그 단군 이래 최대의 부정 인허가를 등에 업은 부정 비리 사건이고, 이 주범이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이재명이 분명한 것으로 우리 국민들은 알고 있고 이 의심을 하고 있는데, 유독 검찰과 경찰 수사기관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서 이 새해에 반드시 이런 악당이 정권을 잡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대국민 홍보 차원의 앞장서기 위해서 대장동 버스를 우리가 기획했습니다. 이거 뭐 대장동 버스에 오늘 저 혼자가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정택진, 바로 성남 분당에 살고 계시는 우리 동네 정택진 대변인도 함께 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원래는 우리 지사님하고 둘이 고정 월요일 날 방송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 와중에 우리 최인식 대표님께서 이재명이가 어렸을 때 소위 말하는 소년공 전에 그 검정고시 하던 시절에 독서실을 다녔는데, 또 공교롭게도 그 독서실 주인입니다. 그런 인연이 있기 때문에 우리 최인식 총장께서 이재명이는 어린 시절부터 봐오셨고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야, 이재명이 대통령 돼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각오로, 이런 자세로 사비를 털어서 버스를 저렇게 마련해가지고 전국을 투어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 대장동 버스를 여기서만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 바퀴 돌려가지고 어떻게 생겼는지 우선에 안내를 좀 해주시죠. 자, 옆으로 가보겠습니다. 대장동 버스가 이게 커가지고 차를 댈 데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야, 아주 옆에 옆구리가 더 멋있습니다. 자, 옆구리가 멋있는 대장동 버스 소개를 한번 우리 최인식 대표님 해주시겠습니다. 자, 잠깐. 하시죠. 자, 이 대장동 버스는 이제 보시다시피 1조 6천억의 단군 이래 최대의 개발 특혜 대장동 게이트. 이 주범은 지금 선거법상 이재명이라고 쓰면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고 해서 그분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했습니다만, 아마 아시는 전국 국민들은 모두 다 그분이 이재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대장동 이 버스를 만들었고요. 이 대장동 버스의 주된 목표는 이재명 후보는 메타버스를 타고 전국을 돌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이재명 그분의 뒤에는 대장동 버스가 간다, 이렇게 해서 따라다닐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저 1조 6천억 개발 특혜 대장동 게이트 인허가 결재권자 그분 구속을 하는데 그 놈으로 하면 안 됩니까? 그 놈이라고 하면 너무나 막말 프레임에 또 걸려들 것 같아서 그냥 그분 정도로 했고요. 이 주범이 그분이다. 그분은 바로 이재명이 아니겠느냐. 왜? 본인이 자기의 가장 치적이라고 자랑을 해왔고 인허가를 결재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이재명이라고 보지 않는 것이 오히려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서 아시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이 버스가 너무 커서 저기 국회가 있고요, 여기가 산업은행이고 저기가 요 뒤가 KBS입니다. 저 국민은행 있는데 너무 커서 여의도에 댈 데가 없어가 지금 우선 여기 있는데 저 버스 안으로 들어가서
계속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예. 자, 우리 대장동 버스 안이 아주 초호화판인데, 조합원이라고 예, 이상하게 생겼어요. 아주 좋습니다. 예, 자, 예, 아주 좋은 버스입니다. 자, 여기 좀 카메라 들어. 자, 예, 우리 대장동 버스 아주 그냥 끝내주는 버스입니다. 저까지 같이 가요. 아예 저까지. 여기로 들어가. 그렇지. 거리가 뭐? 여기로 들어가서. 아니, 그 앉아. 아, 요 여기로 봐라. 앉고 거리가 그 여기로 기사님 여기로 앉아. 자, 이렇게. 자, 이리 오셔. 이리 오세요. 그러면은 아니 우리 저 최 총장님이 가운데 앉으시고 아니 가운데 같이 그래, 앉으면 돼. 이렇게 앉아. 아니요, 여기 와요. 여기 앉아. 그러면 얼굴이 잘 안 보이니까 아니, 잠깐. 이쪽으로 앉아. 제가 아니, 이리 와요. 예. 화면을 아니, 좀 봐야 되니까 이리 오라니까. 라이브라 지금 시끄러. 네. 아니, 저 예. 대표님 이리 오셔. 좁아. 자, 여기 아주 이거 버스, 제 겁니다, 예, 이거. 내가 물 조금 마시. 예. 있어. 자, 지금 이 대장동 버스는 그분을 추적하기 위해서 메타버스 이재명이 매주 타는 버스 거리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최인식 대표님하고 정택진 우리 대변인이 대담을 주로 하고 저도 옆에서 좀 거들겠습니다. 예. 자 화면 어때? 셋이 이렇게 앉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할까? 이거 우리 제작진이. 그렇게 할까? 예, 그렇게 그렇게 할까요? 앉으시면 예, 돼. 예. 이렇게 앉. 예. 자 요걸 마이크 여기다 하나 가운데 두시면 돼요. 네, 놓고 약간 있습니다. 옆에 가서 요리를 비춰주세요. 예, 그래요. 뭐 제 얼굴은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예. 자, 이렇게 하면 될까요? 네. 자, 이게 라이브라 조금 저 번잡스럽고 약간 산만하더라도 아니, 버스 우리 아니- 시청자분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길 여기 세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운데에 앉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정택진 대변인이. 그러면 의자 네, 있어? 네. 의자도 있어요. 의자가 없어. 의자 여기 있어요. 그럼 저리 가서 앉아. 내가 저리 갈게. 내가 요리 갈게. 가운데 우리 총장님이 제가 덩치가 너무 큰데. 아니 그러면은 거기 총장님 앉으시고 아니 요 앉아. 됐어. 이렇게 보세요. 그 작아가지고 괜찮습니다. 자, 거기 앉아. 자, 가운데 이렇게 앉을 수도 있어요. 자, 야, 이거 너무 제가 커서. 일로 오세요 그러면. 저하고 바꿔. 그래. 아니 됐어. 일로 앉아. 이리 앉아. 커서 앉아. 제가 덩치가 너무 커. 불편해가지고 되는데. 버스 자, 일단은 대표가 중요해. 아마 유튜브의 묘미가 이런 걸 겁니다. 이게 라이브 또 우리 김문수 TV는 항상 라이브를 고집해서 네, 그렇죠. 다소 어수선하고 이런 모습도 이제 보여드리는 게 인간적이다 싶어서 이제 이 모양 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들 잘 들리시나요? 우리 KS 강령 벌써부터 뭐 저기 슈퍼챗을 해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KS 강님. 예예 그랬고요. 야, 이마리님, 예, 우리 회원으로 가입해 주셨고. 자, 그러면은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뭐, 우리 최인식, 이 대장동 버스의 기획자, 본인 소개를 좀, 간단하게 좀 하시죠. 뭐, 아까도 뭐 잠깐 소개는 하셨지만, 본인이 어디 살고 계시고, 이재명과 어떤 인연이 있었으면 그런 거를 중심으로 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우리 모든 역량을 총결집해서 정권 교체를 이루는 한 해가 돼야 되겠고 꼭 정권 교체를 해내야 하겠습니다. 저는 그 자유민주 국민운동의 대표이고요. 대장동 버스는 우리 그 단체에서 기획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택진 선생님께서 제가 이재명과 잘 아는 사이다. 잘 아는 사이죠. 한 동네 이재명 후보가 어렸을 때부터 같이 살았고 저는 거기서 학원을 하고 한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 알고 이재명에 대해서 참 그 험한 이야기를 하기는 좀 쑥스럽습니다만 이 워낙에 지금 이 대통령 선거에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을 경우에 정말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그런 섬찟한 생각에서 제가 할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장동 버스를 시작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럼 우리 사실 뭐 우리 최 그 기획자님, 최 공장님은 사실은 뭐 정치인은 아닙니다. 뭐 예. 과거에 뭐 정치에 예. 뭐 한때는 뜻도 있으셨지만 순수한 시민 활동가라고 예, 보시면 되고요. 그렇습니다. 이건 어떤 의도가 있어서 하신 게 전혀 아닙니다. 이분이 연세가 뭐 이제 60대 이제 후반 예. 정도 되셨죠. 그래서 편하게 사셔도 되는데 야 이거는 내가 도저히 나라 꼴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본인이 사비를 털어가지고 이 버스를 이제 사셔서 이재명이가 소위 말하는 요즘 메타버스가 매일 타는 버스 이제 준말이라면서요. 예, 메타버스가 다니면서 유세할 때 우리 최 대표님께서 최 총장님께서 거기 같이 이제 쫓아다니면서 이재명의 본성을 이제 밝히는 그 활동을 하시겠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대장동 단군 이래 최대의 이재명은 치적이라고 주장을 하고 우리 국민들은 단군 이래 최대의 인허가를 등에 업은 개발 특혜 사건으로 전부 다 감옥에 가야 할 사람이고 이재명은 거기에 몸통이고 인허가를 허가해준 결재권자면서 주범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수사기관에서는 밝혀내질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대장동 버스를 가지고라도 국민을 일깨우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가장 우리가 힘이 없고 언론이 우리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메타버스를 따라다니면 그래도 언론이 한 줄이라도 받아주지 않겠는가. 그러면 국민에게 더 우리는 많이 알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메타버스를 쫓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메타버스를 함께 하지 않는 날은 서울 광화문에서 여의도를 거쳐서 양재를 거쳐서 대장동 그 역사적인 그 현장 그리고 백현동 그 50m 옹벽 아파트 이 코스를 하나의 투어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관심 있는 모든 시민들의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좀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행을 그렇게 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자 뭐 기획자 그러니까 좀 말이 길어가지고 옛날에 시민활동할 때 이제 짧게 하겠습니다. 시민활동할 때 이제 총장님이라는 타이틀을 가지셨으니까 호칭을 앞으로 최 총장님께 그렇게 불러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편하고요. 자 우리가 일단은 이거 하실 때 지금 그 최 총장님이 성남에서 사신 지 꽤 오래되셨죠? 저는 43년 살았고요. 지금도 살고 계시죠? 지금도 살고 있고 43년 동안 쭉 살았죠. 여기 우리 정 선생도 그 성남에 사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됐어요. 성남에서 87년도 그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이 제 사무실에서 시작됐습니다. 물론 그때 이제 돈을 댄 거는 뭐 제야 지도자이신 지금은 이인영 의원의 장인어른이시죠. 이혜양 목사님이 절반을 대고 제가 절반을 대가지고 제 사무실에서 출범을 했고 그때 당시에는 이재명이 이제 젊었을 때 뭐 변호사였기 때문에 뭐 거기에는 두각을 나타내는 운동가나 인권 변호사라고 자칭 말하는 것이지 그렇지는 않았었고요. 첫째 이제 이재명을 어떻게 말할 수 있냐. 우리가 이재명에 속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재명이 약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마치 자기가 소년공이고 소년노동자이고 빈민인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은 소년 시절에는 우리가 다 공장 노동자였습니다. 저도 공돌이었고 우리가 뭐 다 그렇죠. 전체의 우리 국민들 중에 대학을 가고 먹고 살 만큼 잘 살던 사람이 1%도 안 될 시대입니다. 40년 전에는. 그때 공장 간 것이 대단한 벼슬이 아니란 말이에요. 최 총장님이 천천히 말씀하시고 기회 충분히 드릴 테니까 그때 잠깐 공장 생활을 한 건 맞아요. 그런데 불과 공장 생활 했다고 해봐야 소년공 2, 3년일 겁니다. 검정고시 할 때쯤 하지 않았겠나. 그렇군요. 그러면 그 다음에 대학 가가지고 고시 패스해서 23살에 고시 패스해가지고 그야말로 대한민국 0.01%에 해당하는
그 예. 계급에 들어간 겁니다. 맞아. 23살인가 23살에. 그리고 사시했죠. 26살에 변호사가 되고 27살에 변호사가 그렇죠. 되죠. 27살 됐죠.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약자이며 대한민국 약자를 대변하는 것처럼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다가 소년 등반 그렇죠. 그래서 예. 이것 자체가 잘못됐다. 국민들에게 잘못 알려져 있어요. 저 사람은 우리 사회의 모든 책임이 있는 기득권 중에 기득권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잊어서는 안 되겠고, 그리고 인권 변호사 이야기를 합니다. 네. 저 사람이 어떻게 인권 변호사입니까? 흉악범이라는 흉악범, 자기 가족 흉악범은 물론이고 지금 말하고 있는 국제마피아 흉악범들 또 살인범들, 정말 이런 흉악범들,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에게 형량을 깎아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법률 기술자이고 흉악범 전문 변호사로 더 유명해졌다고요. 악명 높은. 예. 그러면 저 사람이 인권 변호를 얼마나 어떻게 했는지 지금 많이 알려져 있습니까? 네. 오직 저 사람은 돈 버는데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마치 잘못 알려져서 이게 마치 인권 변호사이고 이런 것처럼 되어 있거든. 돈 버는데 수단과 방법을 네. 안 가리고 그렇죠. 악마가도 손을 그렇죠. 잡는 그 이재명이 아니겠습니까? 예, 조폭 살인한 사람들하고 손을 잡았으니까. 그러니까 조폭 그 변론은 변론이거니와 예. 그야말로 법기술자가 아니었냐. 예. 그러면은 이재명의 형님 돌아가신 이재선 회계사도 잘 아시겠네요. 예, 이재선 회계사는 같이 이제 시민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같이 다 네. 하시네. 그때 당시에 이제 결혼하기 전에 그때 다 이제 회계사가 되어가지고 시민운동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형 이재선은 굉장히 정직하고 강직한 사람입니다. 강직하고. 예, 절대 타협이 없는 분이야. 제가 알기로는 뭐 절대로 정의의 옳은 길에 조금다마 저기 우리 지사님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대.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운동을 처음에 시민운동 쪽에 같이 있었고, 이제 돌아가시기 2년 전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세무회계를 우리 회사가 이재선 회계사님한테 맡겨가지고 거기를 이제 자주 제가 갔었죠. 네. 그래서 이제 박인복 여사님도 잘 알고, 그 형수님. 예, 형수님도 알고. 그 쌍욕 얻어먹은 예, 형수님도 잘 쌍욕. 아시네. 예, 쌍욕을 먹은.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이재명에게 이제 또 하나를 속아서는 안 되는 게, 이재명이 국민 앞에 껐떡하면 사과를 합니다. 사과를 쉽게 하는 거는 그 사람은 마음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사과를 하는데 사과를 아주 가볍게 합니다. 부담이 없이. 정책도 바로바로 뒤집습니다. 뭐 무엇이 저 사람은 내가 진짜 그럴 줄 알았느냐 이렇게 해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자, 그러면 저 사람의 사과는 가장 의심하는 게, 자기 형수한테 그 무지막한 상욕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형수한테 최근에까지 내가 전화로 통화를 했어요. 자, 그러면 박인복 여사님. 네. 그러면 이재명이가 이제 그래도 대통령 후보가 되고 그랬으니까 박 여사님 그 사과는 하시고 이제 화해는 했습니까? 아이고, 사과는 뭘요? 자기 형수한테 그 상욕을 했는데 자기 형수한테도 사과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네. 자, 사과란 대통령 후보가 됐으면 사과를 상대가 받던 안 받던 형수 집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라도 하루라도 쇼라도 하는 사과라도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게 네. 그게 그게 기본 아닙니까? 첫 번째지. 그래서 예. 그래서 이분이 예. 이 사과나 우리 국민들이 지금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이 하는 모든 행위는 진실이 하나도 없다. 없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진실이라면 자기 형수한테 그 무지막한 욕을 했잖아요. 그 형이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형이 돌아가셨는데 조문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형이 돌아가시는 날까지 고소취하도 안 해준 사람이, 형에 대한 고소취하도 안 해준 사람이에요. 지독해요. 지독하죠. 그렇습니다. 자기 형수한테 사과도 안 하고 자기 조카들 뭐 가족 간의 화합도 못하는 사람이 국민을 상대로 어떻게 하겠느냐. 그리고 이재명 시장 되었을 때 어떻게 했느냐. 이재명은 원래 이제 가수 연예인이 되는 거나 정치인이 되는 건 난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무대에 올라서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해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면 됩니다. 지껏 갖고 지 마음대로 하고 살면 돼요. 그러나 정치인이나 무대에 올라온 이상 반드시 관객의 국민의 평가를 달게 받아야 됩니다. 그 국민의 평가가 있을 때마다 고소 고발로 대응하는 사람이에요. 아마 이재명은 국가 예산을 동원해 가지고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면 전 국민에게 재갈을 물리거나 고소 고발로 대응할 겁니다. 실제로 성남에서 성남에서 고소 자기를 비판하는 시민들 수십 명을 고소했잖아요. 자, 고소 고발. 66 정신과 병원에 데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소는 예. 그 별명이 고소 예. 대마왕 예. 이재명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남시에서만도 시정에 관한 비판적인 형을 정신병원에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26명. 지금 66명으로 지금 예. 국힘에서는 밝히고 있더군요. 그렇죠. 66명으로 근데 공식적으로 행정 입원을 시킨 건 법적으로는 25명인가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66명으로 드러나고 얼마나 더 했는지는 아직 예. 드러나진 않아서 모르지만 예. 이 사람은 자기의 비판적인 사람을 포용한 적이 없습니다. 예, 자, 다 그리고, 고소고발로 형을 죽는 날까지 고소도 취하를 안 해준 사람이다. 자, 그래서요. 약간 좀 예. 천천히 예, 말씀하실 천천히. 때, 예. 왜냐면 여기 또 천천히 말씀해 달라는 분도 계셔서 천천히. 지사님, 우리 좀 지난번에 그 김현지를 통해서 이재명이가 또 자기 비판한 사람들 40명인가 60명의 성남 시민을 고소하지 않았습니까? 네. 김사랑 씨가 와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우리 어떻습니까? 그때 그 지사님도 그 그래서 들으셨잖아요. 예, 지금 어떻습니까? 그러세요. 김현지라는 사람도 좀 아십니까? 어렸을 때 뭐 스치면서 봤지 뭐 예, 예. 저하고는 같이 예. 운동을 함께 하는 시민 모임에서 이제 그 모임이 시민 모임하고 좀 달랐고 저는 예. 그때 이제 민주헌법쟁취국에 이제 청년 의장을 했고 예. 그 당시에 이제 이재명은 그쪽 라인은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민의 모임 신상진 의원하고 이렇게 해서 보동희 기자하고 이렇게 시민 모임을 했었고 그쪽 그룹은 저는 이제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 이쪽에 일을 했고 좀 달랐죠. 그래서 이제 그 친구는 어렸을 때고 그리고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최인식 총장님이 제일 잘하는 사람이 바로 이재명과 이재선 그 형님과 형님만 한민국 형수님. 형수님은 다 알고 그다음에 이제 이 이재명 부인 김혜경 해경군 김 씨는 잘 해경군 김 씨는 저건 뭐 같이 잘- 한 번도 잘 말을 해본 모르고. 적 인사한 적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해영 목사님도 이제 잘 아시고 이양 목사님도 다 알죠. 그 이해영 당시에. 목사님은 성남의 목사지만 거기에 이제 NL쪽 그분은 수교에 해당하는 예,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장인으로 네, 장인을 해요. 그 이양 목사도 그 딸이 성남에서 예. 자라났는데 예. 그 사람이 이인영이하고 또 예, 결혼하네요. 예. 그게 이제 아마 예. 일설에는 그 이양 목사가 법린년 그 일을 하실 적에 원주교도소에 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인영이 아마 이인영 장관이 거기 원주교도소에 교도소에 같이 수감했다고 같이 예. 수감 생활을 예, 했죠. 그 NL의 주사파의 그렇죠. 대부죠. 성남 그렇죠. 주사파의 대부가 그렇습니다. 말은 목사지만 이해양이 목사복을 입은 자, 완전 그러면- 주사파 대부죠. 예.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우리 최인식 총장님은 주사파로 안 들어갔습니까? 저는 원래 이제 계보로 따지자면 주사파는 학출들이 많았고 네. 우리는 노출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PD 라인하고 좀 가까워가지고 성남에서는 이제 지금도 뭐 생전에 계시고 저 김준기 교수님 김준기 쪽, 교수님, 그쪽이 신구 이제, 전문대 교수님이시고. 그때 당시 이제 신구 전문대 교수를 하고 계셨는데 이해양 목사는 NL 쪽 라인에 가까웠고 그렇고. 김준기 교수님이 이제 PD 라인이었고 네. 제가 이제 김준기 교수님 쪽에는 제가 좀 맞이격 좀 되는 격이죠. 네, 그쪽 그렇군요. 계보. 계보가 이제 PD 라인의 예. 신구전문대학교 예. 김준기 교수님 그렇습니다. 쪽이 그저 공장 뭐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그룹이 하나 있고 농민운동, 노동운동 이제 그 3호 김영자에서도 예. 그렇게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그때 당시 농민운동을 하셨고. 자, 포인트는 이제 이재명한테 맞춰야 되니까요. 예, 그래, 이제 그쪽으로 예, 있고 그쪽으로다가 이재명은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NL 쪽으로 가까운 아니죠. 개념이 없는 사람 이재명은 개념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개념 없어요.
주례를 서주고 초창기에 운동에 들어올 때는 사실상 김준기 교수님하고 같이 했어요. 김준기 교수님이 주례를 서줬죠. 그렇습니까? 이재명이 예. 김혜경하고 결혼한 결혼할 때 거를. 김준기 김준기 교수가 주례를. 그러니까 사람 김준기 교수님도 아직 생존해 계시죠? 생전에 계시죠. 김준기 교수님도 한번 모셔야 되겠습니다. 한번 모셔야죠. 주례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이게 착각을 해서 그런데 이재명이가 그만큼 포장술에 능하겠죠. 네. 자, 이재명이가 사람들은 뭐 민주화 운동을 했다든지 뭐 인권 변호사 이런 식으로 아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총장 말씀 들어보니까 23살에 그냥 소년 등고해가지고 변호사 하면서 조폭들 이제 전관이 없으니까 이제 싸게 변호사 싼 맛에 조폭들 이제 변호하면서 조폭계의 또 대부가 그러니까 됐고. 흉악범 전문 변호사예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은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시장이 되다 보니까 시민들을 무조건 자기 비판하면 고소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도 아까 좀 추가를 하시죠. 정신병원 입원 플러스. 자, 정신병원 네. 지금 다시 이제 제가 조금 말씀드리자면 네. 이재명이 지금 그 부인하고 네. 꼭 동행해서 선거운동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막 재밌게. 왜? 예. 본인의 네. 하자가 예. 윤석열을 공격할 때 계속해서 김건희 그 하자를 공격을 하잖아요. 쟤네들은 조직적으로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대장동하고 본인의 하자가 전과 사범인데 그것도 파렴치범이란 말이에요. 파렴치범이죠. 남을 정말 그 이따 자세히 검사사칭한 그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있고 예, 예.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부인을 함께 동행해가지고 네, 네. 국민을 속이는 이것도 하나의 변장술에 해당합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예. 왜 그러냐? 김혜경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사람은 설거지를 안 한 사람은 그렇게 일 없었죠. 그렇죠. 김혜경 여사의 좋은 집에 변호사한테 돈 많은 변호사한테 시집간 거죠. 시집 와서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에 밖에 나갈 일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무슨 약점이고 그렇죠. 뭐가 없죠. 그릇된 일도 없죠. 그런 것을 무기로 해서 자기의 전과 사범의 파렴치범이라는 것을 가리기 위해서 그 캄프라치를 하기 위해서 예. 김혜경 부부 동반을 지금 하는 코스프레 이것이 부부 금술 코스프레 뭐 지난번에 뭐 부인을 어떻게 했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지금 커버하기 위해서 그러고 다니는 것이죠. 쇼윈도 부부라고 뭐 성남에서 이재명 부부를 그렇죠. 아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쇼윈도 부부. 쇼라는 거죠. 사실 보여주기 위한. 그래서 네, 이 말씀하시죠. 부분에 관해서는 네. 우리 국민들이 이재명의 그 본성을 네. 이제 알 만큼 다 알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이재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대통령 후보 그러니까 뭐 지지도는 뭐 많이 올라가진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그 당내 그 이준석 대표의 그 목리와 띵깡으로 인해서 잠시 흔들리고 있지만 그건 곧 회복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건 걱정을 하지 않는데 이재명에 속지 말아야 되는 그 대목은 이재명의 진정성은 자기 가족 간의 형수 욕설이라든가 가족 파문 이걸로 보고 사과도 하지 않은 저 사람이 국민에게 하는 사과가 뭐 진실한 사과이겠느냐 하는 이 점을 한 게 잊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지금 간과해서는 안 될 사안은 이재명을 직접 경험 안 한 호남의 유권자들은 이재명이를 압도적으로 지지를 하지만 이재명이를 너무 잘 아는 호남 향후회 특히 성남에 있는 호남 향후회 분들은 이재명이를 너무 싫어하지 않습니까? 네. 아주 비우호적인 분들이 많잖아요. 그 근데 부분에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이재명에 대한 이거는요. 저는 이제 민주당의 문제인데 민주당이 이재명의 덫에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민주당이 이재명의 덫에 걸려들은 거예요. 이재명 후보를 빼고 누구를 뽑았어도 이보다 나은 후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이 어마어마한 모르겠습니다. 저는 대장동에서 8천억 나온 것을 출구조사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어디로 움직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힘에 의해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선점을 해가지고 현역 국회의원들을 다 잡아들이고 다 자기 편을 만들어서 깐부 동맹을 맺으니까 민주당이 사실상 거의 덫에 빠진 거예요. 이런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뽑아놓고 어떻게 이게 대통령 후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호남에 가서 저 호남 사람입니다.
호남에 가서 윤석열 후보가 뭐 물팍을 끓여야 되네, 김종인 위원장이 물팍을 끓여하는데 호남 선거 민심이 그렇다고 바뀝니까? 거기는 어차피 10%입니다. 그렇죠. 언제 더 찍어줬던 적도 없어요. 그런데 노상 호남 이야기를 하는 거는 선거운동 방해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예. 선거운동 그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 이재명을 호남에서 그러면 안 찍어야 되잖아요. 호남에서 평양 선거와 비슷하잖아요. 이재명이 나오면 이재명 전과 사범, 파렴치범, 형수 욕설 어떤 것도 따지지 않습니다. 내 편이면 찍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별로 의미가 없고 이재명에 대해서 이 지금까지 드러난 것, 이 상황만 보더라도 이재명은 진실을 우리가 이재명을 두고는 진실을 말할 수 없는 후보다. 저 후보는 언제 박근혜 대통령 내가 존경한다고 했는데 진짜인 줄 안다고 저 사람 다 그렇게 말 뒤집을 사람이거든요. 맞습니다. 내가 사과하니까 진짜 사과인 줄 아네 이렇게. 그러면 되는 거죠. 사과하라고 하면 덥죽 덜하잖아요. 왜? 국민 알기를 우습게 보는 게 내가 이렇게 하면 속지롱 용용 죽겠지 나는 딴 일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 사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고 뭐니 해도 이 대장동 이 사건 대장동 1조 6천억은 이재명이 몸통이고 인허가를 자기가 내준 결재권자고 지사님 결재권자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재권자가 이재명 한 사람밖에 없지. 예, 이재명이에요. 그거는 예. 이재명 말고 유동규가 될 수도 없고 없습니다. 책임을 두 예. 사람이 나눌 수도 없고 오직 한 분, 오직 한 분 이재명 하나만이 결재권자. 결재권자이기 때문에 이재명이 주범이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이 검찰이 모를 리 없습니다. 주범이고 예. 단독범. 예. 이 예, 예. 배임에 관한 거, 이 자. 대장동 녹지를 예, 예. 풀고 거기에 건축을 하고 도시 계획을 또. 하고 분양을 한 건 오직 이재명 한 사람. 제가 자, 순서에 또, 의해서 이따가 자, 또, 충분히 말씀드릴 기회를 제가 드릴게요. 네. 이제 순서에 의해서. 자, 그래서 우리 이재명이가 오늘날 이렇게 뜨게 된 거는 사실 그 고인이 되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공이 크지 않았습니까? 컸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김병량 시장의 그 뭡니까 그 통화 녹음을 하고 또 PD 사칭하고 협박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 호남 향후 회장 출신의 김병량 성남시장을 화병으로 돌아가시게 만든 주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예. 되셨다고 예. 이렇게 보는 분들도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호남 그때 당시에 이제 김병량 시장이 이재명을 특별히 뭐 도와줬거나 키워준 건 없죠. 이재명이 김병량 시장을 그때 당시에 이제 김병량 그 전 후보를 김병량 시장을 못 살게 해가지고 누명을 씌우고 온갖 협잡을 다해서 그 과정에서 시민운동이라는 이름을 그렇죠. 빌어서 예. 해서 그 일로 성장을 한 건 맞습니다. 예. 그러나 동기가 남을 상대를 못되게 하는 것을 이것을 업으로 해서 성장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력을 가지고 자기 형님까지 정신병원에 집어넣으려고 정신병자로 몰아가지고 자기 형님 죽이고 김병남 시장도 결국 죽고. 예, 김병량 시장도 그걸로 화병이 나서 그 일로 뭐 돌아가셨다 그래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고요. 이 사람은 또 이거 있어요. 아니 부부간에는 이혼하면 남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자식은 남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선거에 자기 자식이 도박했다고 비난을 받고 뭐 어쩌고 하니까 자기는 자식도 남이라고 말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자기 자식을 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혼을 해도 자식은 네. 자식인데. 아니, 자식을 남이라고 하지. 저 사람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부 간에는 이혼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예. 부자 간에는 뭐 그렇습니다. 이혼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자를 그 자식을 남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나고 처음 봤어요. 이거는 뭐 민법에도 안 맞고. 자 그리고 또 이거 참 이거 참 개가 웃을 노릇인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자기의 최대의 시장 업적이 대장동 사업이야. 그 사업을 잘 했다고 상을 주고 해외 여행을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많지도 않아요. 2명이야, 2명. 그렇습니다. 그 2명도 죽었다고 그러니까 설령 정상적인 공무원 관계라면 지사님 내 밑에 있던
부하 직원이 어떤 부정을 해서 죽었던 고인이 됐는데 조문은 가야 되는 게 인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기본이 조문은 그만두고 모른다는 거예요. 예. 모르고 모른다고 하면 상관이 없죠. 그렇습니다. 진짜 몰랐다면 조문을 갔을 겁니다. 네. 너무나 잘 잘 알잖아. 알죠. 그럼 네, 2009년도부터 예. 김문기, 유병, 예. 저기 다 유동규가 리모델링 예. 그거 한다고 그래서 그래서 다들 그 동지가 된 거 아닙니까? 유동규, 김문규는요. 예. 문화 연필 한자로도 저 맘대로 못 삽니다. 이재명 시장의 결재가 없으면 맞습니다. 그럴 정도로 도시개발공사는 네. 철저한 이재명의 200% 자기의 결재권하에 있는데 어떻게 김문기가 했고 유동규가 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예. 국민들이 여기에 속는 국민이 있다면 바보 천치 국민이 아닌다면 이거 속을 리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재명이가 여태까지 커온 과정을 예. 우리가 이렇게 쭉 지켜보면은요, 이건 뭐 제 얘기라기보다 그 이재명이를 너무 잘 아시는 분들의 증언입니다. 자기를 키워준 분들도 자기 예. 출세에 지장 있으면 드는 뒤에다 칼을 꽂는다. 그리고 은혜고 뭐고 간에 오로지 자기 출세만 아는 사람이고 오죽하면 출세 방해가 될까봐 아들도 자기 남이라지 않습니까? 아들, 부하, 예. 뭐 다 어떤 남이라 사람- 그러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의 커온 과정이 우리 그때 김 지사님이 도지사 시절이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작은 존재인데 항상 자기보다 덩치가 수백 배 큰 사람한테 맞서가지고 마치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네. 컸거든요. 옛날에 도지사 시절에 그 모라토리움 선언한 거 지사님 잠깐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모라토리움은 뭐 성남시에 대해서 네, 멀쩡한 예. 우리 저 최인식 총장이 잘 아실 것 같아요. 예. 아니, 성남 재정은 뭐 예. 얼마든지 예. 양호한 우량 재정을 갖고 있는데 예. 이대엽 시장에서 교체되자마자 받을 돈이 다 5천억 들어올 돈이 다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모라토리움을 손을 느닷없이 난데없이 하는 네. 전 뭐 정신병자죠. 그런데 네. 본인이 그만둘 때는 그보다 훨씬 재정을 악화시켜 놓고 그만뒀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은수미한테 모라토리움 도지사 가서 선언했어야죠. 그러니까 성남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1등이에요. 재정이 1등. 그렇습니다. 재정이 1등이 모라토리움 선언하면 전국에 다 모라토리움이지 뭐. 전국에서 예. 전국이 다 모라토리움을 하더라도 성남시는 모라토리움 대상이 제일 아니에요. 마지막에. 예. 예, 자, 제일 마지막에. 이제 이재명의 좀 전과 얘기 좀 해볼까요? 이재명이 전과 4범. 세상에 전과 1범이라도 공직이라든지 취업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심하고 취업도 안 되는 마당에 전과 4범이 대선 후보로 나섰다는 것 자체가 이 정말 코미디이자 비극입니다. 자, 근데 이재명의 전과는 그 질에 있어서 매우 나빠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최인식 총장님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런데 이 전과에 관해서는 네. 제가 이 전과를 쭉 보면서 네. 이 전과는 정말 파렴치하고 한 건데 제가 오늘 말을 안 하려고 사실 생각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국민들이 너무나 잘 아시잖아. 이재명이가 첫째 검사 사칭해가지고 지가 설계해가지고 김병남 시장을 구렁텅이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고 네. 또 음주운전 150만 원 냈습니다. 변호사 직위가 어떤 직인데 변호사가 음주운전으로 150만 원 했다는 거예요. 음주운전도 저는 한두 번이 아니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음주운전 한 번 해가지고 변호사가 150만 원에 처벌을 받습니까? 초범은 사실 한 50만, 60만 원밖에 안 또 되는 선거법 위반해가지고 물론 선거법 위반은 대법원 가서 권순일 대법관하고 어떤 50억 받았잖아요. 아니 어떤 깐부를 맺었는지 뭐 예. 일설에는 50억 동맹이라고 하는데 예. 대법원 확정 재판도 뒤집어 버리고 판례도 뒤집어 버리는 예. 그런 그 전과가 하나 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과 등등이 우리 보통의 사람들 같으면 정말 동네에서 반장도 이 전과를 드러내놓고는 할 수 없는 겁니다. 네. 모르게 할 수 있어요. 이런 전과 정도 가진 사람은 그 대신 무대에 설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이기 때문에 너무나 뻔뻔하고 엽기적이니까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게. 네. 그래 멀쩡한 자기 부인 데리고 다니면서 부인 치마폭에서 해가지고 그냥 거기에 묻어가려고 하는지.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그거 통과시켜 주겠습니까? 부인을 이렇게 이재명하고 김혜경 두 사람을 중매한 사람이
형수님 박인복 형수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형수 엄마, 네. 형수 친정 엄마. 창수 친정. 아니, 친정 그, 엄마. 아니, 예. 그 박인복 형수님이 소개를 해가지고 친정 엄마가 네, 교회에 그렇지. 다니는 예, 이 그렇죠. 김혜경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 형수 중매를 해준 자기 형수 보고도 그렇게 쌍욕을 아, 그럼,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 그러면 본인이 안 하면 화해를 안 하면 이렇잖아요. 내 자식들끼리 하면 사춘간 아닙니까? 네. 아버지는 도저히 마음이 허락이 안 된다 하면 자식들끼리라도 화해를 한다던가 아니면 동서간에라도 이미 이제 그쪽에 이제 그 남편도 돌아가셨고 하니까 어떤 방식이든 하면 또 박인복 여사가 그 안 받아줄 분은 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분이 굉장히 아주 냉철하고 이런 분이에요. 단 한 번도 형수한테 진정으로 사과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가족 누구에게도 네. 그 동서한테도 그렇습니다. 지난번 뭐 박인복 여사도 그랬고요. 또 이재명의 술 친구들도 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뭐냐면은 그 이재명하고 그 김혜경 씨가 한때 성남시장 전에 이혼하려고 좀 별거를 했었대요. 이제 네. 그래가지고 이제 각방을 뭐 한 1년인가 썼었답니다. 각방 썼다는 거는 네. 뭐 이건 박인복 여사도 김혜경 씨가 와서 이제 박인복 네. 여사한테 그 당시 사이가 좋을 때니까 고민을 토로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는 못 살겠다. 이제 그러면서 그랬는데 이 이재명이를 잘 아는 분들 얘기는 이재명이가 하도 바람을 피고 속을 새기니까 김혜경 씨가 그때 그냥 아유 야 이제 끝내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혼하려고 각방 쓰고 이제 별거를 하다시피 한 건데 그래도 이제 재명이가 이제 성남시장 되면서 또 시장 사모가 되니까 이 달콤하잖아요. 수행비서들이 와서 사모님 하면서 이제 이런 거라니까 이제 김혜경 씨도 그냥 지금은 뭐 겉으로는 어떤 식으로든 뭐 친하게 뭐 보이는 척하면서 뒤에서 허그도 하고 이제 이러는데 어떻든 간에 이재명이가 여자를 무진장 밝히고 여자 때문에 속을 엄청 썩였다. 이게 성남에 있는 모든 지인들이 말하는 그 한결같은 얘기거든요. 아이, 또 그러면서 또 김부선 씨 또 스캔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아해도 네. 좋아하면 예. 이 연애를 그래 무상연애로 그렇게 막 해가지고 그 네. 여자의 그 김부선 씨 그 원앙명이 보면 너무나 정말 딱하더라고요. 제가 남자인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듣고 있는. 왜냐하면 그 한겨울에 추워서 난방비를 아끼려고 그때 이제 김부선 씨가 어려워서 이제 불을 못 켰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주말에 이재명이 온다고 전화가 오면 그때만 불을 켰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얼마나 딱한 일입니까? 어?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네. 야 이럴 수가 있나 남자로서 저는 막 부끄럽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네. 지난번에 보니까 어떤 분이 뭐 저분은 무상을 좋아하더니 연애도 무상으로 해가지고 네. 여성들이 잘 그걸 좀 감안을 좀 해 주셔야 될 거고 네. 지금 그 한국의 여성 지도자 여성 운동가들은 정말 저분들 반성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성 단체에서도 이거 네. 제대로 들고 이거 한 번도 한 일이 없어요. 이건 안 된다고 해야지. 예. 아니 사과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과 정도라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주변에서 오죽하면 우리 이 대장동 버스 저희가 성남에 살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이 대장동 버스를 운전하고 함께 하는 분이 전부 다 성남 시민들. 네, 그렇습니다. 성남 시민들이 나선 거예요. 그렇군요. 그 성남에는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성남에는 어떻게 조폭이 많으냐. 그래서 이재명이도 조폭, 은수미도 또 조폭 아니에요? 조폭권이 거기다가 두 번째 이재명의 대물림 해줬죠. 네, 근데 조폭이 있고 그 다음에 예, 맞죠. 이 조폭하고 성남에 또 네. 수정경찰서, 중원경찰서 이 경찰들하고 또 이렇게 은수미하고도 뭐 또 거래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또 지금 이 중원경찰서 시켜가지고 또 지금 김사랑도 또 그냥 강제 입원을 예, 시키고 정신병원에 그리고 보내는 경찰하고 조폭하고 네. 이재명, 은수미 시장하고 이 관계가 성남은 어디 특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남에서 이제 이재명과 은수미 관계는 은수미가 성남의 뭐 조폭을 알겠습니까? 이재명이 그 거래하던 네, 돈을 물려준 거죠. 토마트레이드 그 이제 그 조직 그대로 넘어갔다고 보고요. 인수인계를 해준 근데 거죠. 문제는 이 사람들은 어찌 된 것인지 네. 염치가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범죄 의식도 없고 양심이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어떻게 그런 일이 나쁜 일이라는 걸 알면서 그 모를 리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저 얼마 전 정신병
의사가 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재명을 보면 소시오패스 환자의 성향을 강하게 보인다. 그렇게 보였다. 원희룡 후보의 부인이죠. 부인이 그랬죠. 그건 굉장히 저는 긍정하고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확정적으로 본 건 엊그저께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사업을 전에는 이제 꼬리를 내리고 있다가 어디선가 또 지지도가 좀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확 돌았던 것 같아요. 이건 왜 그 이야기가 나왔냐? 저는 저번에 보면 이 사람은 대장동에 대한 끝없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제정신이 들 때마다 끔찍하게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놓치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다시 돌아와서 대장동은 다시 자기가 그 상황이 와도 대장동 사업을 또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전 국민을 상대로 엄청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기 기만고 또 하겠다는 얘기가. 그리고 이게 제정신인 사람은 할 수 있는가? 그 정신과 전문의가 이야기했던 대로 소시오패스가 거의 뭐 확정적이 아닌가. 전 뭐 그런 생각을 듣고 한편으로 딱하다. 이 사람의 정신이 이래가지고 되겠는가 하는 제가 걱정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 뭐 아들도 남이라고 선거판에 불리해지니까 왜냐면 괜히 그 얘기가 나온 게 아니거든요. 아들이 그 돈 주고 성매매한 거, 그다음에 도박한 게 이게 걸리니까 아들을 손절하는 거 아닙니까? 아들도 남이다. 그러니까 자 그리고 이제 정책에 대한 토론을 하자고 자꾸 하는 이유는 물론 자기 대장동 허물, 전과 사범에 대한 자기 자격에 대한 시비에 그 시선을 돌리기 위한 수단이기도 한데 저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도 저런 이재명하고는 토론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확정된 정책이 방향이 있어야 그 사람하고 토론을 하고 집중적으로 할 텐데 준비를 해가지고 갔는데 아니지롱 메롱 이래버리면 아니, 내가 이게 선거 이게 되겠냐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진짜인 줄 알았네. 이런 식으로 말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먼저 이제 물론 이제 선관위에서 여는 토론회가 있으니까 그 토론을 하더라도 좀 제발 좀 확정해가지고 도장 찍어갖고 와라. 딴소리 하기 없기. 그러니까 이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재명은 거짓말 대회를 하는 거지 토론회가 아니죠. 자 그래서요 총장님 또 또 이재명의 오래된 술출구들 지금은 다 아주 앞장서 가지고 대표적인 게 모동희 씨 같은 모동희 성남일보 기자. 모동희는 뭐 신상진, 모동희는 아주 수십 년 동안 술 먹고 같이 활동하던 분들 대표적인 분들 말씀드렸고요. 그분 이외에도 이제 시의원들 여러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재명이는 죽음을 부르는 손이라는 거예요. 이재명이 주변에는 전부 이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과연 이게 그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냐, 자살을 당하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 의문이 많고 어떻든 이재명이는 죽음을 부르는 사신인 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수십 년간 술 친구라고 하는 얘기는 좀 잘못된 거예요. 수십 년 전의 친구였지. 그 사람들이 술을 먹고 같이 어우러진 시간이 아마 10년이 안 될 겁니다. 10년에서 15년 정도 됐다. 그러니까 그 정도 됐을 거고 저 사람이 지금 그 이재명이 그 기만과 국민 기만, 사악성, 거짓말 이 사악성은 아마 우리 이번 대선을 통해서 국민들이 정리해 주실 거라고 보고요. 저도 지금까지 저런 흥이 있는 후보가 저는 본선을 가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 본선에 왔으니까. 그러니까 본선에 마지막까지 갈 수 있겠는가? 아니면 이 거악, 이 사악한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민을 속이고 이 거짓말로 점철된 이 사람의 행적의 최고의 정점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정리를 해서 이 나라를 살리는 그런 역사가 저는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뭐 이재명이 여기 뭐 댓글에도 누구누구 뭐 꽤 많이 죽었습니다. 뭐 그 내용을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 이재명이 조카 그 누나의 아들 이재명이는 누나가 하나였고 여동생이 하나예요. 오남 이전육에서 여동생은 뇌출혈로 이제 작고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손이 누나인데 그 누나의 아들이 김대용입니다. 살인마.
그 모녀를 39번을 칼로 찔렀어요. 37번 예. 암사동 모녀 예. 살인 사건이죠. 예. 그게. 그 중에 김대용입니다. 예. 그, 예, 그 조카는 그 두 사람한테 37번을 네. 칼로 찔러 죽였고, 예. 그 다음에 그 이재명의 최측근들, 뭐, 김문기, 그 다음에 뭐, 내 자관, 유동규 말고 돌아가신 분들, 예. 이번에 유한기, 유한기. 예. 지금 또 최근에도 두 분이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 그 김문기에 관해서는요. 예, 저는 말씀하시죠. 그 전에 돌아가신 유한기 씨는 제가 그 의심은 뭐 아직 수사로 드러난 것 없습니다. 제가 강한 의심이 드는 게 있어요. 예. 김문기 씨가 그렇게 오랫동안 검찰에서 압박을 받고 이제 죽음의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날 이성문이라고 하는 화천대유 사장 네. 이 사람이 거기 와서 장시간 면담을 하고 갔다는 거죠. 그렇군요. 만났다는 거예요. 그거 수사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통신 기록이나 도대체가 수사를 하지 않잖아요. 저 사람들이 어떤 수작을 했는지도 모르거든요. 지금 네. 이 거하기 하는 짓으로 봐서는 그것도 김문기 씨의 죽음과 무관치 않다. 이거 저는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네. 죽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성문이가 네. 화천대유 사장이 와서 네. 제일 중요하게 이 사람이 죽음으로 가게 된 예. 거는 모든 손해배상 네. 한 6천억 네. 이상 뭐 네. 전부 다 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지 모른다. 네. 이래 되니까 이게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감옥 그러니까 가는 걸 넘어서서.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예. 압박이 되었기 때문에 목숨을 끊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군요. 자, 그리고 최근에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요번에 이재명의 형수 박인복 여사를 통해서 네. 이제 새로 그 증언이 나왔는데요. 네. 이 살인마 김대용, 다시 말해서 이재명이 누나의 아들 이 김대용의 아버지가 네. 자살을 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목매서 네. 자살을 했는데요. 이 혹자들은 이런 성남에서 그 계신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이재명하고 대판 싸워가지고 그 싸우고 나서 바로 화장실 가서 죽었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그 혹자는 또 이재명한테 엄청난 압박을 받아서 이제 그 양반이 자살했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건 제가 보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분명한 거는 그 느닷없이 갑자기 자살을 한 거예요. 예? 이 김대용의 아버지가 그거는 박인복 여사가 최근에 증언을 해주셨어요. 네. 지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네. 어떻게 보시면 이렇게까지 지금 얼마나 독한 말이에요. 제가 네. 볼 때는 자기 형님은 맞다. 이재명이가 아주 욕을 하고 또 그 다음에 문자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고소 고발을 하고 네. 뭐 주변을 통해서 조카를 통해서 뭐 공무원을 통해서 네. 또 누굽니까 그 비서 백종선이요. 백종선이를 통해서 모든 그 자기 주변을 통해서 계속 2년 6개월 동안 괴롭혀서 결국 죽였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재명의 그 독설 뭐 하여튼 독침을 맞아가지고 죽은 거 아니냐 이렇게 봐요. 그렇습니다. 담배도 안 피던 분이 폐암이 걸렸다는 거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시죠. 그런 이제 이제 전화 대화 속에 네. 형수하고 대화 속에도 그런 점이 나오죠. 네. 당신네들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다. 우리 가족 집안 간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렇게 들어볼 때 그런 개연성이 없지 않겠다 하는 그런 의심은 갑니다. 자, 우리가 또 여기서 지금 우리 귀한 분이 나오셔서 또 증언을 성남에서 지금 43년째 사신다 그러니까 그 왜 일전에 뭐 태권도장 하면서 그 나이도 속여가면서 1941년생인데 요즘은 또 49년생이라고 나이도 속여가면서 하는 그 안혜욱이라는 그 태권도장 그 태권도 사범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잘 아시죠? 그 사람을 잘 알진 못하고 그때 당시에 왔다 갔다 했어요. 그때가 이제 80년대입니다. 80년대 그 동생이 저하고 친구예요. 아, 안혜욱이 안혜욱의 동생. 안혜욱의 동생이 안상환이라고 있어요. 이 친구가 태권도장을 했습니다. 상대원에서. 상대원 시장 건너편에 그 농협 옆에서 했죠. 그때 이제 그 안상환이가 저 형인데 국기원의 임원이라고 하면서 소개를 시켜줘 가지고 인사를 한 적은 있는데 그분하고 저분은 뭐
연은 없고요. 그분이 성남에서 뭐 체육관을 했다 그거는 제가 기억 못해요. 저도 40년 전에. 동생이 저 태권도장을 했네. 예, 동생이 태권도장을 해서 안상환이라고. 안상환이요? 예, 예. 안상환이라고 태권도 체육관을 하다가 일찍이 이 친구가 아마 이민을 갔던가 해서 체육관은 국제체육관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때는 제가 이제 학원을 했었는데 학원과 독서실과 자동차 학원이 사설 강습법 3조에 의해서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태권도장도 학원연합회에 같은 이제 구성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학원연합회 이제 그 이사를 하고 있었고 제가 학원연합회에 이제 중심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 알죠. 자동차 학원, 뭐 태권도장, 그래서 안상환이 하고는 근데 그때 소개를 받은 적은 있었는데 그분이 요번에 그야말로 한 40년 만에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게. 아니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안혜욱이 말이 거짓이 이제 밝혀졌는데 이 1942년생이 태권도계에서도 파문당한 사람이거든. 이 사기 뭐 이게 여러 가지 비위 사건 이런 것 때문에 파문당한 사람이 느닷없이 나와서 내가 김건희한테 접대를 받았는데 그게 줄리였고 그 당시에 줄리라는 여자한테 접대받았는데 보니까 김건희더라. 딱 1시간을 만났는데 접대부가 김건희다. 이렇게 해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시켰다. 요즘 이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자, 한마디로 말해서 그 기억력은 있을 수 없고요. 각본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그냥 정리하면 됩니다. 자, 40년 전에 손을 붙잡고 지 엄마 붙잡고 태권도장 온 것을 기억을 한다. 자기 체육관도 아닌데 말도 안. 저도 이재명을 제가 성장해서 변호사 되고 내가 기억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이재명하고 나하고는 나이가 9살 차이입니다. 그런데도 제가 결혼해서 우리 집사람이 이제 그 재명이 아버지가 뭐 청소했다는 그 상대원 시장에서 양품점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태권도장 거기에서 독서실을 하고 격리학원이었어요. 지금은 뭐 그런 게 다 없어졌습니다. 옛날엔 격리학원, 주산부기, 타자학원 이게 유행이었거든. 그래서 이제 그 학원을 격리학원하고 독서실을 했어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이재명은 날 보면 알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알겠습니까? 독서실에 수백 명 하루만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하고 학원 있는데 그런데 40년 전에 자기가 어머니 손 붙잡고 태권도 배우러 온 아이를 기억한다는 거는 그건 한마디로 사기입니다. 한마디로. 그리고 1시간 동안 딱 봤는데 97년도에 24년 전에 그거 다 기억합니까?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가 또 얼굴도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좀 바뀌지 않겠습니까? 헤어스타일, 옷 다 바뀌고 그러면 여자들 아침에 본 여자도 헤어스타일 바뀌고 옷 바뀌면 잘 못 알아봐요. 그게 인지상정인데 24년 전에.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저 안혜욱이 말이 거짓이라는 게 이제 밝혀졌는데 어떻든 간에 이재명의 이 일파들은 이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과 거짓 선동을 가리지 않는다. 일륜이고 뭐고 없다는 거를 우리 이제 좋은 거를 이제 그 안혜욱을 통해서 이제 경험을 한 것이고요. 자, 우리 얘기를 대장동으로 이제 넘어갈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대장동 버스니까. 자, 우리 대장동 스캔들. 자, 지사님, 요 대장동 우리 경기도지사 김 지사님이 또 행정의 단인이기 때문에 너무 잘하셔서 인허가 때부터 해서 짧게 그 과정을 좀 우리 지사님이 좀 브리핑 좀 해주시오. 대국민 브리핑을. 대장동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28만 평 땅에다가 5천 세대의 집을 지어가지고 팔아서 만배를 남긴 김만배의 화천대유 천화동인. 이게 이제 제일 문제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대장동이라는 그 녹지를 어떻게 풀어가지고 택지로 바꿨느냐. 이거는 이재명이가 도장 찍고 다 도장을 찍고 설계한 거죠. 그 다음에 이 녹지를 택지로 바꾼 데다가 또 토지 구역을 해가지고 건축 허가를 내준 사람이 100% 오직 그분 한 분, 이재명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건축을 다 해가 집을 지어가지고 분양을 해준 것도 다 이재명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성남도시개발공사라는 것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성남시장 이재명입니다. 만든 사람이. 거기다가 유동규, 지금 감옥 가 있는 유동규를 도시공사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장 직무대행으로 하고 또 실제로 유동규를 거기 앉힌 사람. 이게 이재명입니다.
그러면 유동규가 감옥 가서 배임이다 뭐다 이렇게 하고 남욱이 정영학이 회계사 다 이렇게 감옥 가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감옥 가게 되는 그 바로 이 제일 허가권, 인허가권자가 모든 것을 만들어낸 한 사람, 오직 한 분, 그분이 바로 이재명이다. 예. 그래서 바로 예. 그분을 찾으러 이 버스가 예. 지금 네. 근데 이미 찾아졌는데 이 수사관 법적 칼을 가진 예. 이 수사관들이 검찰이고 경찰이고 안 하기 때문에 예. 이것을 국민에게 이것을 홍보해서 예. 국민의 모두 다 국민들이 나서서 이 수사를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대장동 버스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는 이게 이제 대당동 버스지만 이게 체포조가 돼야 되는 예. 거죠. 우리가 체포를 하면은 또 뭐 예. 여러 가지 말이 있을까 싶어서 이제 예. 이거를 검찰이나 이런 데서 하도록 공수처나 다 하도록 해야 되는데 경찰이는 안 하고 있는 안 거죠. 하죠. 안 하고 있으니까. 예.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재명이가 아무리 화려한 언변을 동원해서 거짓말을 하더라도 우리 그 살아있는 우리 행정의 달인, 행동하는 양심, 우리 김문수 지사님께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국민이라면 누구의 말이 진실인가를 다 아실 거예요. 예, 그렇지 그렇습니다.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장동 버스를 타고서 이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예. 대장동 버스가 이제 메타버스가 움직이는 라인에 따라서 전국을 함께 이제 질주를 할 거고요. 네. 그 외에 서울 그러니까 광화문 시청 5번 출구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네. 공덕역, 여의도 그리고 양재역을 통해서 대장동, 네. 백현동 그 현장, 옹벽 아파트 현장을 투어하는 네. 그 코스로 계속 움직일 거고요. 예, 그리고 그렇군요. 이제 모든 우리 뭐니 해도 이 대장동의 진실을 밝히고 특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 어리비리한 야당 대여 투쟁도 하지 않는 이 대선 국면에서 정권 교체를 위한 대여 투쟁을 포기하고 당내 분란만 일으키고 있는 이준석 예. 대표를 가지고는 예. 이거를 밝힐 수 없습니다. 예. 이제 국민들이 모두가 나서서 수사관이 되고 네. 우리가 이제 투표가 있습니다. 총알보다 무서운 투표로 예. 정권을 교체하면 특검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렇군요. 검찰이 수사하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검일 필요 없습니다. 정권 교체가 되면 네. 모든 의혹이 다 밝혀지고 이 거악들이 네. 법의 부대에서 반드시 처단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예, 예. 그렇군요. 사실은 우리가 좀 짧게 이렇게 끝내려고 했는데 근데 지사님, 지금 이제 예.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요. 예. 방금 이제 어리버리라고 하셨지만 예. 이준석은 어떻게?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네. 선거대책위원장직과 또 원내대표를 사퇴하겠다. 예. 그 다음에 다른 당직도 지금 사퇴하겠다. 일괄 사퇴라는데 일괄 이준석이 사퇴한다는 얘기는 없죠. 김도읍 정책위 예. 의장도 사퇴하겠다. 원내 예. 지도부가 다 사퇴하겠다. 다 사퇴하면 이제 최고인들도 다 사퇴하고 예, 그래서 이준석이 또 이렇게 사퇴를 해야죠. 자 이렇게 다 사퇴하면은 그러면 이거는 이 선거 대선 포기하자는 거죠. 이거 아니. 예, 그 어떻게 저는 좀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2,100분이 지금 보고 이준석 계시는데 대표의 거취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이준석이 이거는 또 사표를 안 내요. 이거 안 합니다. 지난번에 안철수당 국민의당에서 예, 예. 아주 못된 짓을 배웠어요. 이준석. 당권 싸움을 손학규 예. 그 대표하고 하는데 예. 지금 이준석을 따라와서 국민의힘 지도부에 들어와 있는 애들 그 멤버들이 걔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얘네들은 이 대선을 넘겨주더라도 당권을 가지고 자기들 세상을 만들겠다는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쉽게 끝날 일 아닙니다. 예. 정작 사퇴해야 될 거는 상납받은 범죄, 예비 범죄자. 이거는 뭐 예비 범죄자가 아니고 법원 아니요. 기록과 검찰 조사에 다 나왔기 때문에 재판 기록에 다 재판 나와 기록에 있죠. 나왔기 때문에 범죄자예요. 그리고 또 예. 권성동 사무총장과 예, 예. 선거대책위원회 종합지원총괄 네. 본부장도
윤석열 후보에게 어젯밤에 벌써 예. 사퇴하겠다고. 자,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또 지금 이 당 지도부 예. 본부장도 다 사퇴를 지사님, 하겠다. 우리가 지금 당 지도부 사퇴 얘기하면 또 화제 분노의 중심이 또 당으로 이제- 올라가니까 이제- 그 얘기는 이제 그 그만하시고요. 그 방송으로 예, 그분 나중에 하고 이건 이재명을 위한 우리가 이재명의 포인트를 예. 맞춰서 해야 예.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재명이 이 사악한 이재명이 자기가 돈 벌고 출세를 위해서는 아들도 버리겠다는 이재명이가 아들도 남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이재명이 대장동 지금 사람들이 언론에서는 자꾸 1조 원대라고 그러는데 사업비는 6조에서 7조 원이고 순이익이 1조 몇천억입니다. 1조 6천억은 1조, 예. 그 전문가 그룹인 경실련에서 발표한 예, 순이익입니다. 예상 얘는. 수익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상 순이익이죠. 1조 6천억으로 우리는 보는 것이 맞습니다. 마땅합니다. 거기다 이자까지 붙어가지고 예. 2조까지 되겠어요. 그리고 그 이상. 그리고 지금 나눈 예. 것은 그 8천억 정도 나눴죠. 네, 나눠 나눈 먹은 거는 게. 예. 앞으로 추산될 그런 이제 이익이 있고 예. 그리고 수사는 다른 거 없습니다. 검찰이 정영학이 녹음 테이프 준 대로만 수사하면 바로 찾게 돼 있고요. 그렇습니다. 금융 기록은 출구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지금 얘네들이 이야기하면 자기네들 그 도박판에 네. 그 속된 말로 뽀찌 줬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 뽀찌 얻어먹은 50억짜리 7명 해봐야 350억밖에 더 됩니까? 그렇습니다. 1조 6천억 중에 몸통이 어디에 있는지 밝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니, 밝혀 이미 나왔는데 네. 그걸 그리고 투덜하니까요. 변호사비 예. 자 350억 갖다가 뭐 쌍방울 회사인가 어디를 통해서 전환사채로 전환을 해서 나간 거 수사하면 나옵니다. 나오고 자금 세탁한 거니까. 그러면 그게 어느 벼사로 가고 어디로 가서 대법원 재판 거래에는 어떻게 흘러갔는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아니 그리고 이재명 주변 어때 정상적인 사람이 네. 하나도 없어요. 쌍방울도 그 네. 조폭이 사채업자가 사채를 써가지고 기업을 인수하는 그렇게 거거든요. 하는 겁니다. 원래 쌍방울은 좋은 회사였어요. 그렇죠. 우리가 쌍방울 베리아스 다 있고 예, 전 국민이 살았거든. 그러나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저게 이상한 회사가 되더니 그런 역할로 세탁하는 세탁소가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저도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예. 보니까 안에 찾아보니까 그냥 쌍방울 레이가 잔뜩 있어가지고 화가 나서 다 버렸어요. 근데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니까 이게 다 버려서 다시 그래서 다시 주워와야지. 아니 주소긴 그렇고 다른 거 하나 샀는데요. 그만큼 쌍방울이 옷도 잘 만들고 좋은 회사예요. 그 예. 이재명의 그 사악함, 예. 살아온 족적이 다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흔적이. 예. 그리고 저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가. 예. 아마 이재명 다시 우리가 생각 이재명이가 그 자그마한 성남시장을 하면서 1조 6천억을 배담하게 이거 단군 일의 정대. 어떤 대통령을 지낸 분들도 최고 큰 액수가 280억인가 전두환 대통령 시절도 그밖에 안 돼요. 280억밖에 그것도 본인 직접도 아니죠. 전두환 이거를 한 것을 그냥 두고 넘어갈 것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자기 속에서는 하고 있겠죠. 세상에 그러나 성남에서만 1조 6천억 해먹으면은 대한민국이면 이건 뭐 한 160조 이상 해먹고 백현동에 또 예. 백현동에도 있고 위례에 또 그리고 지사님 성남시에서만 이재명이가 66명 근데 행정명령으로 예. 26명 정신병원에 입원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이재명이가 되는 순간에 대한민국 그리고 몇만 명 입원시킬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이 만약에 대통령이 돼서 이재명 세상이 된다면 예. 공수처는 그야말로 게스타포 이상일 이상형가 갈 거고 예. 우리가 이런 말한 것도 다 고소 고발로 해서 우리는 고소 고발 당하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변호사들 변호사비 다 내가 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돈. 예. 이거 아무 말 못합니다. 이제 이게 어떤 정말 암흑의 사회가 올지 모릅니다. 네. 그러니까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이번에 확실하게 심판해서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우리 모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우리 지사님도 지금 불철주야 이렇게 뛰고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문재인이가 오늘 신년사를 했는데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신년사를 한다, 뭐 여러 가지 기념사를 한다, 대통령이 무슨 발표를 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한참 있다가 그거 왜 안 합니까 이러면 그 진짜인 줄 알았느냐고 내 말이 진짜인 줄 알았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이런 인간이 어떻게 대통령이 됩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도 않겠지만 이것을 우리는 이제 또 관전 포인트가 이렇게 사악하게 살아온 이런 공직자가 최후의 무대에서 어떻게 사라지는지도 아마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최인식 총장님 성남에서 몇십 년 동안 지켜본 이재명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게 최근에 이 이재명이 하는 짓. 그렇습니다. 야, 이거는 뭐 완전히 이게 윤석열 보고도 토론을 네. 하자는데 이게 뭐 거짓말 대회를 해보자 이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뭐 자기가 말해놓고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뭐 사과한다, 뭐 전두환 대통령한테도 뭐 잘한 점도 있다 이러다가 그다음에 막 비판하면 아, 그 진짜인 줄 알았느냐고 그렇습니다. 이래버리니까 네. 최근에 이자가 보이는 이 사기와 이 거짓말, 이 뻔뻔함 그리고 거꾸로 자기가 다 해놓고 이거는 네. 대장동 게이트가 이재명 게이트인데 이거는 오히려 국민의힘 게이트다고 이렇게 덮으시면 이런 엽기가 어디 있어요? 내가 최고의 업적을 자랑하는 사업이라고 그렇죠. 입만 벌리면 하는데 장군 일에 그 사업에 대한 설계하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단 하나도 자기는 책임이 없고 국민의힘 게이트라는데 저 얼간이들 국민의힘은 그냥 당하고 있어요. 아마 네. 그 이게 너무 이제 헝그리 정신도 좀 부족하고 또 리더십에 이준석이가 계속 리더십을 훼손하니까 이제 단합된 힘이 안 나오는데 윤석열의 가장 큰 장점이 뭡니까? 윤석열 다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윤석열도 이것저것 뭐 좌고우면하지 말고 윤석열 원래 스타일 예, 그대로 다 좀 나가길 바라고요. 자,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그또 우리 이 시청률이 잘 안 나오는 시간대인데 2천 몇백 명이 지금 보고 어이구, 계세요. 2,000 그래서 몇 분이죠. 리얼타임으로. 네. 그래서 우리 지금 사비 몇 천만 원 들여가지고 이 지금 이재명이를 이렇게 부정부패범을 감옥에 보내려고 하는 거를 이제 필생의 업으로 다 이제 삼으셨다 그랬으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각오라든지 이런 걸 좀 들려주시죠. 아무튼 시청자 여러분, 예. 우리가 너 내가 따로 없습니다. 네. 우리가 특검 이재명을 대장동 몸통 이재명을 감옥에 보내지 못하는 대한민국이라면 이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네. 저는 이런 절박함으로 이 대장동 버스를 가지고 모두 걸었습니다. 여기에 이 버스를 만드는데 제 사비로 다 했습니다. 뭐 제가 어디 가서 유튜브에 돈 걷는 줄도 모르고 뭐 유튜브에 어디다 뭐 모금할 줄도 저는 모릅니다. 한 번도 제가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이 대장동 버스를 통해서 회원의 대장동 버스 회원 회비로 이제 운영은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한 달에 이제 운영비가 제법 들어갑니다. 그러나 뭐 여기서 방송에서 말씀드리진 않겠고요. 이 모두가 힘을 합해서 정권 교체를 이루어야만이 특검 문제도 해결됩니다. 나라도 정상화 시킬 수 있습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이미 역사 속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그런 각오로 모두 이번 3월 9일 대선을 임해 주셔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뛰겠습니다. 이재명을 감방을 보낼 때까지 대장동 버스는 대장동의 주범 이재명을 쫓아가겠습니다. 아, 그렇죠. 자, 지사님 자,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다 같이 이 대장동 버스 타고 예. 정권 교체 합시다. 네, 네. 그러셨군요. 예, 여기 수많은 분들이 댓글을 수천 개를 달아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모니터가 없어가지고 일일이 읽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KS 강님 뭐 백돌 뒤에를 좀 이 대장동 버스 이런 거 그 화면에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주셨는데요. 예, 하여튼간 좀 시설이 좀 미비해서 제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읽어드리지 못했다는 점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반영하겠습니다. 예, 끝까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힘이 됩니다.